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정교하면서도 취약한 곳, 바로 뇌혈관 속에 숨겨진 시한폭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뇌동맥류입니다.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지면서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 질환은 평소엔 아무런 기척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이 병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폭탄을 무력화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뇌동맥류가 무서운 이유는 예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뇌 조직 자체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도 주변 신경을 크게 압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풍선이 한계에 다다라 터지는 순간 상황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환자들은 공통적으로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다거나 태어나서 처음 겪는 공포스러운 통증이라고 표현합니다. 통계적으로 환자의 30%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생을 마감하며 생존하더라도 절반 이상은 마비나 언어, 장애 같은 가혹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흡연, 과음, 가족력, 여성 호르몬 변화 같은 위험인자는 뇌동맥류 발생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은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꽈리가 발견되면 무조건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수술이나 시술 없이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꽈리의 크기가 2에서 3mm 정도로 작고 모양이 매끄러우며 터질 위험이 낮은 부위에 위치해 있다면 의료진은 당장 수술하는 위험보다 지켜보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때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꽈리가 커지는지 모양이 변하는지 관찰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폭탄의 타이머를 멈춰 세울 철저한 생활 시스템입니다. 만약 꽈리의 크기가 커지거나 터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인 치료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확실한 완치법인 개두 수술, 즉 클립 결찰술입니다. 두개골을 미세하게 절개한 뒤 꽈리의 목 부분을 특수 클립으로 집어버리는 방식입니다. 풍선의 입구를 집게로 꽉 묶어버리는 것과 같아서 재발률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또한 혈관 내부에 이물질을 남기지 않아 수술 후 아스피린 같은 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머리를 열지 않는 코일색 전술입니다. 다리 쪽 혈관을 통해 미세한 백금 코일을 밀어넣어 꽈리 내부를 채우는 방식입니다. 만약 꽈리의 입구가 넓다면 코일이 빠지지 않게 스텐트라는 그물망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우리 몸이 스텐트를 이물질로 인식해 혈전을 만들지 않도록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를 장기간 복용하며 관리해야 합니다. 추적 관찰 중이거나 치료 후 관리 중이라면 일상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의외의 복병이 바로 감기약입니다. 코막힘을 해결해주는 많은 감기약에는 슈도에페드린이나 페닐레프린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코 점막의 혈관을 수축시켜 코막힘을 완화해주지만 문제는 우리 몸 전체의 혈관까지 수축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는 곧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에게는 부풀어 오른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을 갑자기 키우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벼운 감기라도 약국에서 아무 약이나 사서 드시기보다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뇌동맥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혈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의 약을 처방받아야 합니다. 작은 알약 하나가 머릿속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건드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약뿐만 아니라 몸의 물리적인 압력을 낮추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숨을 멈추고 온몸에 힘을 주는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은 뇌압을 급상승시켜 약해진 혈관벽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벽구리 운동처럼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자세도 피해야 합니다. 가벼운 평지 걷기나 고정식 자전거가 정답입니다. 생활 습관은 더 정교해져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과하게 힘을 주는 습관은 뇌압을 순식간에 폭발시킵니다. 식이섬유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변비를 예방하는 것이 곧 뇌혈관 관리입니다.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을 과도하게 빼는 것도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에 부담을 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당연히 흡연과 과음은 혈관벽을 얇게 만드는 주범이기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만약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시술 환자라면 지혈이 더딜 수 있으니 외상에 주의하고 수술 전후에는 반드시 담당의와 약 복용을 상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또한 치료 이후에는 재활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치료, 물리치료, 인지훈련 등을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새로운 삶을 다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깊은 공포에 빠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터지기 전에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을 잡은 것과 같습니다. 40대 이후라면 정기적인 뇌검사를 통해 머릿속을 들여다보세요. 이미 발견했다면 의학적 가이드를 믿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철저한 혈압관리, 감기약 하나도 골라 먹는 세심함, 위험한 행동을 피하는 조심성, 그리고 꾸준한 재활과 예방 습관이 모여 머릿속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영원히 멈추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관 건강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습관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작은 습관은 무엇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